자, 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펀드 투자, 재테크 실천에서, 펀드의 가입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이 가입 절차는 사전 정보를 수집을 해서, 펀드를 가입을 하고, 또 펀드 가입 이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펀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문제입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우리가 펀드 가입 절차는 통상 사전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죠. 사전 정보를 수집을 해서 펀드에 관련된 거의 정보를 금융투자협의회 우리가 펀드 정보 원클릭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클릭 시스템은 통상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펀드 전문 사이트인 제노인의 펀드닥터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만하고요. 그리고 또 펀드를 판매하는 우리가 가입 단계는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은행이나 증거사 등을 방문을 해서 가입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우리가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투자 상담사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격이 되었으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목적이라든지 재산의 이 상황, 나의 재산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경험들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펀드 판매자들은 작성된 이런 서류를 근거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투자자를 5가지 중에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자들은 먼저 5가지로 우리가 안전형도 있고, 그리고 안전 추구형, 그리고 위험 중립형,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적극 투자형, 그리고 공격 투자형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정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격 투자형 쪽으로 갈수록 위협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등급보다 더 위험한 유형의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명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자들은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펀드 위험 그리고 수수료 체계, 판매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에게 펀드 가입 의사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펀드 판매자들이 펀드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펀드를 권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또 동시에 우리가 펀드 판매자 입장에서는 후에 펀드 평가 금액이 원금보다는 크게 줄어서 가입자와 분쟁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 우리가 홈페이지에 가서 수시로 펀드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 분기마다 펀드의 운영 결과를 통계 중으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리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펀드 슈퍼마켓의 활용해서 그죠? 우리가 펀드 슈퍼마켓이란 우리가 펀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얻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펀드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우리나라 자산 운용자들이 공동으로 2014년 4월에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사이트를 우리가 개설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작년 11월 현재 1784개의 펀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펀드 슈퍼마켓의 홈페이지에서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정보를 최대한 우리가 다양하고 또 그리고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보기 쉽게 제공할 수 있고 또 과거 수익률의 상위 펀드나 또 판매자의 상위 펀드 또 평가 등급 우수 펀드 등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펀드에 들어가면 펀드의 특징과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수익률의 추이, 그리고 펀드 비용 등의 자세한 정보가 나오죠. 또 특히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펀드 슈퍼마켓의 우리가 소위 강점은 저렴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들은 통상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슈퍼마켓을 위해서 기존 펀드들의 우리가 S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 S클래스 펀드는 펀드 슈퍼마켓에서만 파는 펀드로 선취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펀드 판매 보수도 기존 펀드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가입하나? 자, 일단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계좌 개설이 할 때 우리가 회원 가입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체국 또 우리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가입은 펀드 슈퍼마켓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펀드 슈퍼마켓 홈페이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통상 펀드의 종목을 우리가 골라주나에 대해서 펀드의 선택은 우리가 투자자의 몫이라는 게 펀드 슈퍼마켓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따라서 펀드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경쟁 회사들이 펀드가 모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 추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워낙 많아서 어떤 펀드가 좋을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펀드를 한번 골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펀드를 골라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펀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잘 내는 펀드이죠. 그죠? 하지만 그런 펀드를 사전에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펀드를 고르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먼저 펀드는 수수료가 적은 펀드로 고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는 수수료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펀드 슈퍼마켓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통상 펀드 슈퍼마켓에서 가입하면 금융회사 지점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때보다 수수료가 몇 프로? 30%에서 5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2014년 4월에 개설한 펀드 슈퍼마켓 사이트에서 그죠?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2017년 하반기 이후에는 설정된 모든 정권형 펀드에는 온라인 클래스의 펀드 판매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보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에서 우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대표 펀드, 그죠? 우리가 대표 펀드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다. 대표 펀드. 자, 그럼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 수가 일부 운용사는 1인당 평균 50개 내외에 있는다는 조사가 있었는데, 이 수많은 펀드들을 그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우리가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또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결국 대표 펀드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운용사의 대표 펀드는 그 회사의 실적 또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펀드 예로는 미래세 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 펀드나 또 신용자산운용의 신용 밸류 고배당 그리고 마라톤 펀드 등과 같이 각 자산운용사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좋은 펀드를 우리가 고를 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 6-10에 보시면 펀드 매니저의 그죠? 우리가 1인당 펀드 수입니다. 그죠? 기한은 오래되어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도표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이해하면 될 거예요. 회사명 그리고 피델리티 인당 펀드 수입니다. 그죠? 블랙록
메리처, 미래에셋, JP, 모건, 하나유비에스, 그죠? 그리고 교보악사, 키움투자, 삼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자, 금융투자협회 운용사별 펀드 매니저 현황입니다. 그죠? 현황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펀드 슈퍼마켓, 그죠? 우리가 1인당 우리가 펀드 슈퍼마켓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해본다. 그죠? 이런 협회에서 운영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펀드 슈퍼마켓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펀드의 수수료가 싸다. 그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펀드는 우리가 과거의 실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과거부터 꾸준히 우리가 상위 것을 유지하는 그런 펀드가 좋겠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가입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익률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드는 펀드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 매니저의 능력일 수도 있고 또 운용회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기간별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 또 이를 뒷받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 수가 적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래서 펀드 가입할 때는 해당 펀드 매니저가 몇 개의 펀드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니저 1인당 펀드 수가 많을수록 운영 수익률이 떨어지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펀드의 비용, 수수료, 그리고 부분에서 실제 펀드 상품의 우리가 수수료의 상품 구조를 보면서 얘기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통상 수수료는 우리가 선취 판매 수수료, 후치 판매 수수료, 통상 우리가 선취 판매 수수료는 한 1% 정도를 달릴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수수료는 우리가 의미와 용도는 통상 수수료는 한 번만 되는 돈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선취 판매 수수료는 펀드 입금 시마다 납입액의 몇 프로? 1%를 뗀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투입금의 99%로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몇 프로? 선취 판매 수수료는 1%. 자, 후치 판매 수수료는 이 펀드는 통상 선취 판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후치 판매 수수료는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인터넷 판매 전역인 디스커버리 주식의 5종류 C의 경우에 선취 판매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종료의 판매 보수인 0.75%보다 높은 1.45%의 판매 보수를 되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도 환매 수수료는 우리가 계약 기간 이전에 환매할 때 내는 우리가 벌금이라든지 또는 보통 3개월 정도이고 또 베트남 펀드 중에는 통상 5년간 환매 금지된 경우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수는 뭐라 그랬죠? 전번 시간에 보수는 펀드 가입 기간 중에 계속해서 떼어나가는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판매 보수는 은행, 증권사 등에 우리가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에게 내는 돈이죠. 그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판매 보수는 판매할 때 한 번만 내면 될 것 같은데 매년 우리가 매일 연 0.75%의 금액을 계속해서 떼어간다는 것이죠. 매일 몇 프로? 0.75%. 자, 그리고 우리가 사무관리 보수는 펀드 관련 사무에 지급하는 돈이고, 그리고 수탁 보수는 돈을 보관해주는 대가로 수탁회사, 은행 등에 지급되는 돈이고, 기타 비용은 우리가 주식 매매, 거래 비용 등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자, 실제 펀드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예상 차이므로 더 많을 수도, 그리고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기타 비용은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펀드를 구입할 때 투자 설명서를 자세히 그죠?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기타 비용 항목이 표시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투자 설명서에서도 표시가 공유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덱스 펀드와 ETF 투자, 지수와 주가 지수의 개념, 그리고 주가 지수와 연동되는 금융상품, 그리고 인덱스 펀드, 그리고 직접 하는 간접 투자의 곧 ETF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전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질적으로 펀드는 우리가 기준에 따르는 그런 펀드의 종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큰 기준에 따라 펀드의 종류를 구분해 놓는데 나중에 펀드 좀 한다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할 때도 전혀 걸리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재테크 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이런 여러분들이 도와줄 것이죠. 그래서 변종이 많고 테마가 많아도 결국 이런 어느 종류의 어느 무엇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성향은 어떠한지 저축 방식은 어떠한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나눌 수가 있죠? 정권펀드. 정권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 머니마켓 펀드에서 MMF라고 그러죠. 그죠? MMF 같은 경우는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우리가 파생상품 펀드는 통상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고 우리가 뭐 부동산 펀드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는 우리가 선박이라든지 뭐가 있죠? 석유, 그죠? 그리고 금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그죠? 자, 재가전 펀드는 통상 우리가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죠. 그죠? 자, 두 번째.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그죠? 자, 일반적으로 매달 우리가 몇십만 원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권 펀드는 주식의 투자 비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주식의 펀드죠. 그죠? 주식은 몇 프로? 몇 프로 이상이죠? 주식의 최소한 60% 이상의 투자를 펀드. 자, 그럼 혼합형 펀드는 주식에 50% 이상 투자하면 주식 혼합형 펀드. 그죠? 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면 채권 혼합형 펀드. 주식에 50%, 채권에 50% 투자한 경우에는 주식 혼합형 펀드. 또 그리고 주식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형 펀드를 많이 선호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채권형 펀드는 우리가 회사채라든지 그리고 국채 같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펀드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낼 때 제가 주식은 이 펀드는 무엇에 투자하는 펀드인지 보기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를 보고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식에 투자하는 성향은 어떠한지. 그죠? 때에 따라서 성장주 펀드. 그죠?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 큰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가치주 펀드는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죠. 그리고 배당주 펀드,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인덱스 펀드, 그죠? 이런 인덱스 펀드는 통상 주가 지수를 우리가 추적하는 투자 방식을 채택하는 펀드이다. 그리고 대형주 펀드, 정권시장 종목 중에 시가총액으로 기업의 규모를 따졌을 때 100위 이내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중소형주 펀드는 뭐죠? 정권시장 종목 중에 시가총액으로 기업의 규모를 따졌을 때 중하위권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통상
저축 방식은 어떤지, 그죠? 적립식 매일매일 적립하고 적금부터 투자하는 펀드, 그리고 임식은 투자 기간이나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펀드가 임의식, 거치식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넣어두는 펀드, 그죠? 주로 우리가 한꺼번에 넣을 때 가입하고, 목표식은 목표로 금액만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시로 저축할 수 있는 펀드. 자, 그리고 지역에 투자할 때 국내 펀드, 그죠?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외 펀드는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자, 그럼 펀드 자금을 어떻게 모을지,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 공모형 펀드, 그죠? 공모주, 그리고 사모펀드, 그죠? 자, 공모형 펀드는 뭐죠? 일반인들, 소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펀드이다. 우리가 통상 가입하는 대비문의 펀드가 어디에? 바로 우리가 공모형 펀드에 속한다. 자, 그리고 사모형 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아닌 소수의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펀드인 것을 사모형 펀드고, 자, 그리고 투자 자금을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 그죠? 자, 개방형 펀드로 회수를 하고 싶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자유롭다. 할 때는 개방형 펀드. 자, 폐쇄형 투자 기간 중에 중도 해지를 어떻게 청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추가 투자도 할 수 없는 펀드를 무슨 펀드? 클로징 펀드에서 우리가 통상 폐쇄 막혔다 하는 그 펀드죠. 자, 그럼 환매 수수료가 언제까지 부과되는지. 단기형 펀드는 가입 후에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이다. 자, 그럼 가입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기형 펀드고, 가입 후 1년 미만인 경우에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를 장기형 펀드. 자, 그럼 수수료는 언제 떼어갈까? 선취 수수료 방식은 일정 비율을 미리 떼어가서 나머지 금액으로 운영하는 펀드이고, 후치 수수료 방식은 투자 금액이 투입될 때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나 환매할 때는 반드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펀드에는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자, 어차피 우리가 이용할 만한 펀드는 이 종 몇 개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에 만든 그런 펀드를 고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펀드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펀드 마켓, 그죠? 펀드 마켓 시장이 있다. 그죠? 펀드 마켓 시장, 펀드 슈퍼마켓 부분을 우리가 2019년 11월 현재 1784개가 가입할 수가 있죠. 그죠? 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금융 펀드 슈퍼마켓 부분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로인 가는 펀드의 사로이트가 있습니다. 제로인 코아 KR해서, 그리고 모닝스타 펀드의 성과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닝스타, 그죠? 우리가 www.morningstar.co.kr, 그죠? 전문가들이 해당하는 이런 모닝스타, 그죠? 사이트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펀드 평가서를 쉽게 보는 방법은 통상 유형별로 펀드의 이름에 반드시 주식, 채권, 호나 등을 수두룩 되기 때문에 유형 파악은 비교 쉽고, 그리고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상 좋고,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1년 정도는 넘어야겠다. 그죠? 그리고 기준가, 펀드를 사고 파는 기준, 펀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철원에서 출판을 빌릴 수 있을 것이 없죠. 자, 그리고 설정에 너무 크거나 그리고 너무 작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행 법상에 우리가 펀드 규모가 100억 원 미만이면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펀드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100억 원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용사는 아마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는 우리가 소위 어떤 학식에 대한 그런 캐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믿을 필요가 있고, 펀드 보수는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 주는 수수료다. 그죠? 그리고 환매 수수료, 그죠? 보통 90일 미만 환매 시에 이익금의 70%를 부과한다. 그죠?
자, 펀드 등급은 우리가 별이나 태극 마크가 3개 정도 붙은 것부터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운용 전략은 통상 미사유에 속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기필고 수익을 내겠다는 다짐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과거 운용 성과는 참고만 하지 너무 좋았다고 문제가 너무 낮아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벤치마크보다 꾸준히 좋았다고 하면 좋은 것이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 그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없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죠? 우리가 인덱스 펀드와 ETF 투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